네,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을 번역하신 지갑수 번역가를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갑수입니다. 예. 그런데 제목을 정하실 때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직역을 하면 이제 그 부자 되기의 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책에 번역본이 한 12개 정도 나왔는데요. 그중 가장 잘 팔리는 역자분을 모셨습니다. 예. 예. 그 부자학 비밀에서 이 불원능 기술 부의 비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책 제목을. 근데 과학이 빠진 게 다른 제목도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가지 정도의 판본 중에서 과학이 들어가는 거는 이 번역본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 실제로 과학이 제일 중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마 이 책이 지금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 한국에서 좀 인기를 얻게 된 거는 시크릿이라는 책의 저자 이제 그분께서 자기 책의 근원이 된 책이 이 책이다. 그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책이 좀 한국에서 인기를 얻게 됐는데 그 시크릿에서는 그게 이제 신사고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이 모든 걸 끌어들이는데 거기에 부도 포함된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정말 간절히 바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제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거에 거의 반대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생각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꾸준히 일관되게 부자가 되는 특정 방법들을 해야만이 부자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동하고 가장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는 게 과학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행동하지 않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좀 비과학적이고요. 생각만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좀 종교적이고 신비주의적이죠. 그래서 시크릿이 그 신사고운동이라는 신비주의적인 경향과 관련이 있다면 이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행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아마 책이 제목을 저자가 그렇게 지었고 저도 이제 그 취지를 좀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것을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부자되기 과학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16개 원칙 내지는 과정 그래서 마지막 제 17장은 요약인데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장이 흥미롭게도 부자가 되는 건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권리를 내세운 게 좀 신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무슨 헌법에 행복 추구권 뭐 어쩌고 여러 가지 인간의 권리가 있지만은 이 저자인 그 월러스 워틀스는 부자가 되는 건 권리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좀 충격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요 책이 쓰여진 당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기독교적인 경향이 미국이 지금도 훨씬 강했죠.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 부와 관련한 핵심은 그거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정도로 이제 이 부에 대한 인식이 약간 좀 부정적이랄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 장에 월레스 와틀스가 그게 아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봐도 부자가 되는 거는 당연한 하느님이 인간의 부담 권리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스 베이버가 이제 개신교의 정신이 이제 자본주의 발달에 공헌을 했다 어쩌고 그런 얘기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카톨릭과는 달리 이제 어떤 이 카톨릭이 청빈을 강조했다면은 뭐 개신교는 이제 청부를 강조했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사실 그 개신교가 그래도 제일 많은 미국에서도 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1910년인가요? 그때 분위기만 해도 이제 부자가 되는 거는 뭔가 좀 특히 유교 문화도 그런 것 같고요.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아무래도 남들 걸 좀 많이 빼앗았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워터즈는 그러니까
부라는 거는 뭔가를 뺏는 거다 뭐 어떻게 부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부라는 거는 뺏는 게 아니고요. 워터스가 계속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남하고 경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창조해라. 그러면 남의 걸 뺏지 않고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원리로 이 와터스가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근원 물질이라는 거를 이 사람은 이제 제기를 하는데 이 근원 물질이 책을 읽다 보면은 사실은 신과 거의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이나 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근원 물질이라고 쓴 거는 이게 말하자면은 어떤 신적인 그런 절대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인간의 모든 거를 그냥 어떤 신의 의지로 통제한다기보다는 이 근원 물질이 바로 우리 인간을 이루는 물질이기도 하고 근원 물질이 나 자신이기도 하고 그런 물질이 우주 삼삼만상에 다 퍼져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원 물질이 이 우주라는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코 부의 공급이 부족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제1장의 논거를 정당하기 위해서라도 부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경쟁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부는 무한하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낙관주의적이고 어떤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이 책이 지금 계속 제가 처음부터 이제 그 시크릿을 말씀드리면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책은 계속 행동을 강조하고 있고요. 오히려 책의 8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가르친 대로 꾸준히 행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용어를 제시하겠습니다. 본능하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욕망하다보다도 더 강렬한 개념이죠. 본능하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다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 본능 중에는 이제 물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식욕, 성욕, 수행도 포함이 되겠지만 자기가 타고난 대로 되고자 하는 것도 본능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든가 어떤 사람은 스포츠맨으로 타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스 베어만 하더라도 거의 학자로 타고난 그런 성향이 있었잖아요. 뭐 운동 거의 싫어했고 아인슈타인도 그러니까 타고난 대로 되고자 하는 것도 본능이라는 거죠. 근데 그 타고난 대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는 본능이고 그 부자가 되는 본능하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가 타고난 대로 되고자 하는 본능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치하는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와테스가 계속 강조한 게 행동하라는 거거든요. 부자가 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대로만 행동하면은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8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노력을 해야만 하게 되는 생각이나 행동은 그 진실로 자기가 원하는 제 용어를 빌리면은 진실로 자기가 본능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 사람도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르친 이 책에서 자기가 설파하는 가르침을 아무리 따라해도 그게 헌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낙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은 있다. 어떤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을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되는데 어떤 행동을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오히려 타고난 본능적인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2번, 3번 저는 이제 역자기 때문에 굉장히 면면하게 봤지 않습니까? 몇 번 보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이 책은 부자가 되는 사람은 타고난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자기께 되려면은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요. 이 책을 몇 번 정도 읽으면 될까요? 읽으시는 행동하고 번역하는 행동하고는 사실 질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번역은 제 스스로 이 책에 표현된 영어라는 언어를 한국어라는 언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능동적으로 원하지 않아도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냥 독서는 아무리 능동적으로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속성상 수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읽는 것만으로 이 책을 저와 같은 물론 제가 이건 해석의 문제니까요. 저와 같은 해석에 도달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어떤 뭐 가르침이나 강의 같은 게 늘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 3번 정도. 근데 너무 또 반복해서 읽으시면 오히려 이제 지루해지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한 3번 정도 읽으시면은 집중해서 읽으시면은 근데 책이 또 굉장히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글 원문만 하면은 뭐 100페이지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으시면
한 하루 정도 잡고 읽으시면 3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독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렇게 이 텀을 두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뭐 한 1년에 한 번 읽는 건 어떤가요? 그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읽는 시점에 따라 가지고 그 읽는 사람이 성장에 있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이 이 책을 읽을 때 느낌하고 고등학생이 읽을 때 느낌하고 그다음에 성인이 읽을 때 느낌하고 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다만 한 번에 읽으실 때 정말 이 책의 진가나 진을 알고 싶다고 하시면 한 번에 최소한 2번 정도는 밀도 있게 반복해서 읽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월러스 워털스는 이 자신의 책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부자가 됐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부자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 책을 쓴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분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부자가 된 것 같지 않아요. 혹시나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그런 근원 물질이 사실상의 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교적이지만은 또 이분이 그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뭐죠? 버마 이데오 사상 뭐 그런 모든 다 연결돼 있고 바퀴벌레하고 뭐 저도 연결돼 있고 꽃하고도 연결돼 있고 다 만물이 이제 하나다.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스천들이 읽고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근원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체한 거 보면요. 그리고 그 근원 물질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신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근원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근원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도 근원 물질이고 이 커피도 근원 물질이고 탁자도 근원 물질이고 모든 게 근원 물질이고 요게 형태만 탁자고 책이고 커피고 나고 형태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내가 근원 물질하고 다 통하고 내가 신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신이라는 절대자를 상정하고 있는 기독교하고는 좀 상충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또 일치하는 부분은 제 7장은 이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고 이제 범사에 이제 감사하고. 근데 이분이 저자인 워틀스가 얘기하는 감사하다는 뭐 어떤 뜻입니까? 요분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 감사는 부에 이르는 하나의 통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면으로 보면은 이 책에서도 와트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해도 늘 행동하는 건 아니다. 실패할 때가 있다. 그 실패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제기하는 그 속도라고 할까요? 제기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실패한 이후에도 좌절에 빠지지 않고 이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여정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다시 쉽게 제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원망을 해버리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은 그 사람 다시 재기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감사이기도 합니다. 이 14장, 15장은 발전에 대한 건데요. 그 제목이 이제 발전하는 느낌, 발전하는 인간인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그 발전이라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발전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기 위한 가장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면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게 심리적인 면에서는 내가 발전한다는 그 느낌을 남에게까지 에너지처럼 뻗어가지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 나를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내가 발전하는 것 같다. 뭔가 내가 이득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계속 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발전한다는 것이 나를 위한 발전이기도 하고 타인을 위한 발전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와트스가 주장했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걸 뺏지 말고 창조하라는 그 큰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자가 또 사회주의자였고 또 이제 공직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다 떨어지신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근데 이제 일종의 자본주의의
바이블 중에 하나가 된 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얄궂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던 것처럼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분이 설파를 했지만 그렇게 그래서 누구나 이제 그 방법대로 꾸준히 매진하면 부자가 된다고 했지만 그게 굉장히 힘들고 타고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언질도 이분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타고나기를 사회주의자적인 면으로 타고났다고 그러면 이분이 이런 자본주의의 바이블적인 책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분의 어떤 그 근원 물질적인 성향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분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17장은 요약이고요. 예, 16장은 이제 주의사항과 결론인데 어떤 주의사항을 주고 계십니까? 예. 결국은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사항과 결론 부분이 사실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책의 본문하고도 이제 연관이 돼야 되는데요. 결국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어떤 행동을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 행동대로 하면은 과학이니까 부자가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는 맞지만 그 행동이 한 달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1년, 2년 실패한 뒤에 다시 재개가지고 다시 시도해야 되고 10년 그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의지나 어떤 소망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부자 되기는 소망은 하죠. 하지만 부자 되기를 욕망하고 부자 되기를 본능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 면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개발서 매니아 분들은 그냥 뭐 책이 나오면 계속 사시고 또 읽기도 하시고 또 안 읽고 이제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이 자기 개발서 독서계의 고수 애독자들은 그냥 하나마나 한 얘기 아닌가? 뭐가 새로운가? 물론 이게 이 클래식이기 때문에 1910년만 해도 굉장히 신선한 거였지만은 2018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미 상식화되어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뭐 신선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상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책이 자기개발서의 거의 태도격인 책이기 때문에요. 이 전에 나왔던 책은 이제 자주로 인한 책이 있었죠. 그분 저자가 누구였더라? 사무엘 스말스의 자주로 인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이제 사례 중심이었고요. 이 책은 최초로 자신 있게 과학적인 방법을 표방한 책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거의 태도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선하다고 할 만한 거는 그래서 많이 사라졌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마케팅적인 기법이 나왔고 자기개발적인 기법이 나왔고 경영적인 기법이 나왔는데 결국은 기본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쪽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오해받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강조하고 있는 게 생각하라가 아니고 행동하라거든요. 생각하라는 시크릿이고 이거는 행동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행동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은 빼앗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창조해야 되고 그리고 거래를 하는 상대방의 그 사람이 나한테 지불한 현금 가치보다 더 큰 사용 가치를 항상 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측면이고요. 심리적인 측면으로는 이 사람이 나하고 거래할 때 항상 발전한다는 느낌을 받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기본은 아마 백투 베이직이라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얘기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어떤 마케팅 기법이나 경영 기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가장 물질적이면 심리적인 면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 성공하고자 한다면은 들어가야 할 기본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참신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예. 와틀스도 인정했지만 부자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타고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행동뿐이고요. 그 행동을 와틀스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같이 어묵한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절에 부자가 되시고자 한다면 적어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 이걸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내가 운동을 잘하고 싶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요거를 끊임없이 스스로 이렇게 마음속에 리프레시 하시면 아마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매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